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이제 비트코인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 주셨다시피 연말을 앞두고 이 대표 이제 위험 자산군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최근 이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 뭔가 이 엇갈린 흐름으로 혼조세로 장을 지금 마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마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다우 지수는 상승하는데 이제 나스닥 지수는 하락한다고 하든지,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데 다우 지수는 하락한다고 하든지, 이런 어떤 엇갈린 박자가 지금 계속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저는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스닥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제까지 너무 어떤 상승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나스닥이 이제 팬데믹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여기서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제 저점, 극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이런 약한 이제 조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까지 이 상승세가 상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스닥도 나스닥 차트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더 대단한 거는 비트코인입니다. 차트죠. 비트코인은 팬데믹 때 극점을 3,000불 가까이, 3,800불 가까이 찍었는데, 그 팬데믹, 즉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3,000불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벌써 지금 6만 불 이상을 찍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주의가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상승만 바라볼 게 아니라 좀 어떤 하락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구상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방면으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한 어떤 시장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쭉 상승세를 큰 폭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럼 바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계속 이제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미크론 변이나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제 네.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해서 슬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그냥 평이하게 잡는 게 아니라 조금 강한 정책으로 강수로 두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물가나 부동산들이 좀 이제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팬데믹 이후 어떤 나스닥이 됐든지 미 증시가 됐든지 가상자산이라고 했든지,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거죠. 네. 작년부터 시작된, 작년에 저점이 한 800불 되긴 했지만 3,800불부터 한 6만 불까지면은 좀 너무 과하긴 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것을 잡기 위한 어떤 이제 좀 조정 구간에 이제 돌입이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물론 5만 불 이상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볼 수가 있는 게 손익비가 좋다. 5만 불을 하방 이탈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브리핑 드렸던 게 5만 불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알트코인들의 패닉셀이 다소 큰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5만 불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통은 그냥 정상적인 하락세가 나와주었다고 치면은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든지 좀 텀을 두고 이게 하락을 했어야
뭐 5만 불을 하방 이탈을 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뭐 손절을 친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소 이제 분할 좀 물량을 줄여 나간다고 네. 하든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 또한 대응을 못한 게 이게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만에 네. 그냥 순식간에 아주 그냥 단기간에 그냥 한 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5만 불이 뭐 이탈한다 어쩐다 뭐 볼 틈도 없이 그냥 네. 한 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예 무포지션으로 관망하신 분들은 뭐 별 피해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포지션을 진입했던 분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이 다소 좀 물려 계시는 네. 분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뭐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면 뭐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최선의 어떤 선택, 지금 최선의 어떤 그런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딱 두 글자. 뭐 지금부터는 뭐 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아 근데 지금 순간에는 좀 다소 하락세가 나와 주었지만 네. 조금 더 길게 봐서 한 연말에는 결국 이 또한 그냥 단순한 이제 그냥 거쳐가는 조정 네. 구간일 뿐이고 한 연말부터 다시 한번 또 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속칭 왜- 개미털기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연말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말고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탈출이라고 봅니다. 탈출. 네. 일단은 탈출하고 보자 이거죠. 네. 이 탈출이라고 하는 게 뭐 약한 뭐 수익을 조금 내면서 탈출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손실 없는 또 본전가 구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구조대라고 하죠. 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탈출하자는 의미보다는 이제 좀 약한 좀 다소의 손실을 좀 감수하더라도 보더라고요. 좀 이제 탈출 어떻게 해서든 일단 현재 장세에 대해서 저는 탈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이제 뭐 이제까지는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중점적으로 잡았던 이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지지 레벨 위주로 잡아왔어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워낙 또 장세가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저항 레벨을 잡아왔는데 저는 일단 요거는 제가 잡아놓은 게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최대 폭으로 맥시멈 최대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한 52,500불에서 네. 한 55,000불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최대 폭일 경우에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못해도 한 51K까지는 갈 거라 보는데, 근데 어쨌든 뭐 최대 폭은 한 52에서 55K로 보고 있고 이 가격대는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빠져나갈 찬스, 마지막 탈출할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모든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위치에서 폭락한 현재 이 위치에서 단기간에 그냥 갑자기 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단 며칠 안에 얘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물론 네.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가끔가다 워낙 비트코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가끔 가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냥 순식간에 이걸 그냥 다 말아 올려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가끔은 나오지만 통계학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난 바로 4월이었던가요? 지난 4월에도 한 55% 정도 네.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바로 이제 뭐 그 다음에 다시 뭐 또 신고가를 지금 이렇게 갱신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바로 그냥 이제 하락분을 그 자리에서 회복한다기보다는 보시면은 어느 정도 보합, 네. 수렴 보합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가장 베스트한 그림은 물론 제가 이게 최대 폭이라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베스트한 그림은 한 이 부근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소 이제 사람들 이제 시청자분들마다 매수한 금액이 다를 거고 평단가가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손실이 각자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손실 범위 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미 손실 범위가 너무 넘어서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 좀 어떤 선택을 하든 좀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어느 정도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손실 손절을 보고 네. 손절이라기보다는 좀 물량을 줄인다고 하든지
뭐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어떤 횡보 보합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매수, 그러니까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뭐 연말에 뭐 불장이 오든 뭐 다시 상승장으로 넘어가든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혼조세가 짙고 워낙 이제 주구난방이다 보니까 다 정리를 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하는 그런 어떤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연말을 앞두고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연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조금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근데 너무 단기간에 엄청난 이거 정말 보통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빠지는 경우는 사실 많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진짜 1시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안에 이렇게 빠졌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또 이제 또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을, 매도 심리를 네.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알트코인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네. 빠지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진 그 하락비에 비하면은 알트코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름 물론 절대값을 보면은 많이 굉장한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가 완전 꺾인 것은 아니다. 네. 그래도 이걸 또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쉬운 게 이게 좀 전체 알트군들의 어떤 좀 그런 어떤 가격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지금 대부분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단 뭐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도 지금 뭐 이더리움은 거의 뭐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더리움이 그래도 가격 회복을 거의 거진 다 해줬거든요. 하루 만에. 네.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방어나 또 NFT나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뭐 몇몇 코인은 아예 양봉 마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을 하면서 양봉 마감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체 알트군들이 다 같이 가격 방어를 해줬으면은 그게 더 베스트한 그림이고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이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힘듦이 좀 덜해졌을 텐데 좀 특정 코인들로 지금 자산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도미넌스 차트를 네. 보면 또 좀 그래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네. 뭐 어쨌든 이건 또 나중에 생각해서 뭐 시장 상황이 좋고 나발이고 그런 걸 딱 떠나서 일단은 먼저 탈출 먼저 하고 네. 그 그 다음부터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생각하자.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뭐 지금 막 어떤 희망을 부여잡고 네.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연말까지 뭐 어디까지 뭐 내년까지 버텨낼 거다 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덜어내시고 네. 다시 좀 평정심을 찾은 다음에 네. 좀 이제 심신을 이제 좀 안정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0점에서부터 포트폴리오를 다시 좋습니다. 구성해 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멘탈 관리가 급선무기 때문에 또 이런 대응 전략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차트의 신 매수 코인은 스텔라 루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호재가 있는 코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인데요. 일단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입니다. 이 성격이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플과 항상 커플링되는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한 코인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요. 12월 15일에 에어드랍 호재가 있습니다. 아쿠아 에어드랍을 업비트에서 에어드랍 하는데요. 이제 통상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빅 호재들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 에어드랍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36개월에 걸쳐서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 아쿠아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될지도 미지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텔라 루멘 어떻게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소 신규 매수 진입보다는 네. 저는 그냥 교과서적인 답안을 관망 포지션 혹은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보수적인 트레이더가 있다고 치면은 또 공격적인 트레이더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럼 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스텔라 루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일단 스텔라 루멘의 같은 경우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스텔라 루멘이 이제 에어드랍에 관련된 이제 뭐 대형 거래소에서 이제 공시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이 그때부터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실 이게 스텔라 루멘이 너무 아쉬운 게 급락 나오는 그 당일날 네. 업비트에 공시 지원이 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텔라 루멘이 원래 좀 괜찮게 원래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악셀을 밟아가면서 이제 네. 달려나갈 준비를 막 가속도를 하고 붙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 상승세가 갑자기가 또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뭐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스냅샷이라고 하는 빅 호재가 있다 보니까 물론 호재가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중에서 그나마 호재가 있는 코인을 건드려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 진입 때는 뭐 지금이 348원인데 한 330원에서 345원대 현재 가격하고 비슷하죠. 여기 가격대에 진입하고 스탑로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예를 들어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뭐 급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네. 한 310원대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310원대를 하방 이탈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저점이 갱신이 되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이제 저점 갱신과 고점 갱신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310원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스텔라 루멘은 이제 로우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한 310원대가 무너지는 순간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 특히나 이 건강과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